엄마, 나 A형이잖아. 근데 아빠는 O형이고 엄마도 O형이면 이거 말이 돼?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알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할 말이 생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월드 쇼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준, 32. 서울 강남의 한 IT 스타트업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키 175cm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는 누가 봐도 성실한 아들이었죠.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아버지 강태수 씨를 찾아갔어요. 아빠, 오늘은 삼겹살 사왔어요. 소주도요. 그래, 우리 아들 효자네. 요즘 회사는 어때? 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민준을 맞이했어요. 은퇴한 지 3년,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는 민준이 찾아오는 일요일을 손꼽아 기다렸죠. 거실 벽에는 민준의 대학 졸업사진부터 군대 전역 사진까지 빼곡했어요. 아빠, 엄마 기일이 이제 한 달 남았네요. 그러게,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 작년 5월, 어머니 박은혜 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신호대기 중이던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죠. 현장에서 즉사였어요. 민준은 아직도 그날의 전화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말에 민준은 회사에서 뛰쳐나갔었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민준은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후 1년, 민준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혼자 계신 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엄마 없는 집이 너무 쓸쓸할까봐. 민준아,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빠, 저 아직 괜찮아요. 아빠 모시는 게 먼저죠.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준은 그런 아버지가 안쓰러웠죠.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민준은 더욱 자주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엄마 기일이 다가올수록 아버지가 자꾸 엄마 방을 정리하자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민준아, 이제 그만 정리할 때도 됐잖니. 엄마 오시며 물건들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거니? 아빠, 조금만 더요. 저도 아직은. 민준은 엄마의 향수 냄새가 남아있는 방을 아직은 정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엄마가 금방이라도 민준아, 밥 먹어라 하실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재촉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점 더 자주. 아들아, 아빠가 이사 갈까 생각 중이야. 이 집은 너무 크고 쓸쓸해서. 이사요? 갑자기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하지만 민준은 그저 아버지도 외로우신가 보다 생각했죠. 그해 4월 마지막 토요일, 민준은 회사 야근을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헉헉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열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죠. 민준아, 미안한데 내일 일요일에 못 갈 것 같아. 친구들이랑 골프 약속이 잡혀서. 아버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네 괜찮아요 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엄마 기일이 2주 남짓 남았는데 아버지는 골프를 가신다고요? 아빠, 엄마 기일 준비는. 아, 그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괜찮아. 전화를 끊고 민준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명확하게 뭐라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죠. 다음 날 일요일, 민준은 혼자 아버지 집 근처 성당에 갔어요. 엄마가 다니시던 곳이었죠.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엄마의 친구분이 민준을 불렀어요. 민준이구나. 어머, 많이 컸네. 엄마 많이 보고 싶지? 네, 이모. 안녕하세요. 그런데 말이야, 요즘 내 아빠 어떠시니? 연락 좀 되니? 네, 아빠요. 왜요? 이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게 엄마 49제 때 빌려드린 돈이 있거든. 200만 원. 그때 급하시다고 해서 드렸는데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셔서. 근데 벌써 11개월이 됐네.
민주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돈을 빌렸다고, 그것도 엄마 친구한테. 이모, 제가 몰랐어요. 제가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줄 건 없어. 그냥 아빠한테 전해줘. 나도 요즘 애 학원비 때문에 좀 빠듯해서.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이모한테 빌린 돈이 있다던데요. 아, 그거 아빠가 갚을게. 신경 쓰지 마. 아빠,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지. 왜 엄마 친구분한테까지. 괜찮아. 아빠가 처리할게. 너 회사 일이나 신경 써.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아버지는 퇴직금도 받으셨고 국민연금도 나오시는데 왜 돈이 필요하셨을까? 그날 밤 민준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 결국 아버지 집 열쇠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죠. 엄마 방을 정리하자는 아버지 말씀도 생각났고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새벽 4시 조용한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열쇠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버지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민주는 엄마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엄마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가슴이 먹먹했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엄마가 아끼시던 옷들이 그대로였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엄마의 액세서리, 화장품, 일기장. 그런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A사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뭔가 무거운 게 들어있었죠.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병원 서류들이 빼곡했어요. 그리고 그중 한 장의 종이가 민준의 눈을 사로잡았죠.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 날짜는 1993년 8월 15일. 민준이 태어난 지 꼭 1개월 후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펼쳤죠. 검사 대상 강태수, 피검사자 강민준남, 생후 1개월. 결론 부자관계 확률 0.0%.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혔죠. 손에 들린 검사지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있던 메모였어요. 엄마의 필체로 적힌 글씨. 태수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 아이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사셨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아니, 강태수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32년간 자신을 키워주신 거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 민주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니,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죠. 아버지가 깨실까봐. 그 순간 뒤에서 불이 켜졌어요. 민준아.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잠옷 차림에 놀란 표정으로. 아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지를 들어 보였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걸 어디서,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인지 분노인지 자신도 모를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으셨죠. 앉아라. 얘기하자. 민준도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검사지가 유난히 하얗게 보였죠. 아빠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응. 내가 태어나고 한 달 후에 알았지. 그런데 왜 3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1993년 여름이었어. 너를 낳고 한 달쯤 됐을 때 내 엄마가 울면서 나한테 고백했지.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회사 동료랑 단 한 번 술 마신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그 후 임신한 걸 알았다고.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는 화가 났어. 미칠 것 같았지. 우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 근데 내 엄마가 무릎 꿇고 빌더라. 이 아이는 죄가 없다. 내가 평생 숙제하며 살겠다고.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이혼할까도 생각했지. 근데 내가 태어난 걸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더라. 갓난아기가 뭔 죄가 있어. 그리고 DNA 검사까지 받았는데도 너를 보면 그냥 내 아들 같았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32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네요. 저한테.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널 내 아들로 키웠어. 하지만 진짜 아빠는 아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죠. 그럼 넌 나를 뭐라고 부를 거니? 32년 동안 널 키운 사람을.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는 맞는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민준도 억울했어요. 아빠, 아니, 아저씨는 왜 엄마 방을 그렇게 빨리 정리하려고 하신 거예요?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아버지가 움찔했어요. 맞아. 내가 이걸 발견할까 봐. 왜요? 평생 숨기시려고? 그게 좋을 것 같았어. 너한테도, 나한테도. 민주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좋을 것 같다고요? 저는요, 32년 동안 제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어요. 제 혈액형이 A형인데 부모님 둘 다 O형이라는 걸 알았을 때 혹시나 해서 병원에 문의했더니 확률은 낮지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민주는 검사지를 흔들었어요. 나는 진짜 누구예요?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고 왜 저를 버렸어요?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어요. 내 생물학적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 교통사고로. 내가 2살 때. 뭐라고요? 내 엄마가 그 사람한테 연락했었대. 내가 태어났다고. 근데 그 사람은 책임질 수 없다고 했고 그 후 2년 뒤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내 엄마가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다녀왔지. 혼자. 민주는 멍했어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엄마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예요. 아니야. 넌 우리 부부에게 축복이었어.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내 엄마는 널 낳고 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평생 잘해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나한테 큰 소리 친 적 없고 내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켜줬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엄마는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어. 나한테도 너한테도. 그래서 너한테 더 잘해주려고 했고 나한테는 더 고분고분하게 굴었지. 그게 내 엄마가 선택한 속죄의 방법이었어. 민주는 갑자기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항상 아버지 눈치를 보던 모습. 아버지가 퇴근하면 현관에서 슬리퍼를 챙겨드리고 식사 때마다 아버지 수저부터 먼저 놓으시던 모습. 엄마, 왜 항상 아빠한테만 잘해줘? 어린 민준이 물었을 때 엄마는 웃으며 대답하셨죠. 아빠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잖아. 당연히 잘해드려야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속죄였다는 걸. 아빠, 아니 아저씨는 왜 200만 원을 엄마 친구한테 빌리셨어요? 그것도 49제 때. 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어요. 이사 계약금 때문이었어.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추억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작은 아파트로 옮기려고 했는데 급하게 계약금이 필요했어.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지. 내가 얼마나 바쁜데 회사 일도 힘들고 내 인생도 살아야지. 늙은 아버지 때문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너무 복잡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 아빠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5시. 절친 박준혁이었죠. 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디야?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준혁아, 미안. 오늘 약속 취소할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 왜 그래?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DNA 검사지, 엄마의 비밀, 그리고 32년간의 거짓말.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긴 한숨이 들렸죠. 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뭐, 32년 동안 널 키운 게 거짓말이야. 내 학교 운동회 때마다 오셨던 분, 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신 분, 내 대학 등록금 내시려고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까지 하신 분, 그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준혁이 이어서 말했죠. DNA가 전부는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32년 동안 내 옆에 계셨어. 지금도 내 앞에 앉아 계시잖아. 전화를 끊고 민주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앉아 계셨죠. 흰머리가 유난히 많아 보였어요.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도 32년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혈육이 아닌 아이를 키우며 아내의 과거를 용서하며 그렇게 묵묵히 가장으로 살아오신 거잖아요. 아빠, 민준이 조용히 불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죠. 전 아빠가 필요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날 아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해가 뜨는 걸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앉아 있었어요. 한참 후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사실 나도 내가 언젠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엄마 방을 빨리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비겁했지. 아빠, 내가 나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32년 동안 함께한 우리 부자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죠. 자신을 32년간 키워준 손. 아빠, 전 어디 안 가요. DNA가 뭐가 중요해요. 아빠는 제 아빠예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고맙다, 아들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죠. 그날 이후 민주는 엄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엄마의 옷 한 벌 한 벌을 꺼내며 두 사람은 엄마의 이야기를 나눴죠. 이 원피스 엄마가 진짜 좋아하셨지. 응, 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입고 오셨던 거야.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이 하나 나왔어요. 펼쳐보니 민준의 100일 사진부터 돌잔치, 첫돌, 유치원 입학식,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죠. 그중 한 장의 사진에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갓난아기였던 민준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이 사진 찍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생후 3개월쯤, DNA 검사받고 나서 2개월 후네요. 그래. 아버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때 이미 마음먹었어. 너를 진짜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은 섞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민준은 엄마 유품 중에서 DNA 검사지만 따로 챙겼어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께 건넸죠. 아빠, 이거 버려주세요. 민준아, 전 A형이고 아빠는 O형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전 아빠 아들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버지는 검사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그걸 찢기 시작했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어요.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죠. 이렇게 서로를 꼭 안아본 게. 며칠 후 민주는 엄마 무덤을 찾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엄마, 전 괜찮아요. 아빠도 괜찮고요. 엄마가 걱정하시던 거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민주는 묘비에 적힌 엄마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엄마, 평생 속죄하며 사셨다는 아빠 말씀 들었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셔도 돼요. 전 아빠를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아빠, 아들로 살 거예요. 옆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어요. 아빠, 이사는 안 하세요? 아니,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살까봐. 추억도 많고 너도 자주 오잖아. 네, 맨날 올게요. 매주 일요일마다. 그래, 우리 아들. 두 사람은 웃었어요. 그렇게 차는 집으로 향했죠. 그날 이후 민주는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뵙게 됐어요. DNA가 아니라 정으로 맺어진 부자 관계. 어쩌면 그게 더 진짜 가족일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빌렸던 200만 원은 민준이 대신 갚아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넣어드리기 시작했죠. 아들아, 이건 너무 많아. 아빠, 32년 동안 받은 사랑값이에요. 이거라도 어디예요? 어느 일요일 두 사람은 또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주를 마셨어요. 아빠, 제가 결혼하면 손주도 데려올게요.
그래, 아빠가 봐줄게. 그때도 아빠는 제 아빠예요. 당연하지. 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딸각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2년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실을 숨긴 채 살아온 엄마와 아버지의 선택에 공감이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